인도네시아가 불과 2달 만에 터키와의 칸 전투기 도입 계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5월 프라보어 대통령이 터키를 방문해 단순한 양해각서 MOU를 맺었을 뿐이었는데 현지 시각 7월 26일 무려 100억 달러, 하나로 약 14조 원을 투입해 48대를 구매하는 계약이 공식 발표된 것이다. 단 한 번도 완전한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적 없는 종이 전투기에 해당하는 칸을, 그것도 세계 최초로 대량 도입하는 초대형 계약이 성사되면서 국제사회는 경악과 의문을 동시에 드러냈다. 특히 이번 계약은 인도네시아가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KF-21 보라매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보라매 양산 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줄이거나 심지어 양산 계획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곧바로 한국 측이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인 계약 발표와 달리 많은 분석가들은 이 거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전히 보라매 사업과 칸 전투기 도입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칸 도입 조건과 기술 이전 여부를 두고 추가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계약은 군사적 필요만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 계산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행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인도네시아가 칸 전투기를 구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렸을 때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며 아직은 MOU 체결에 불과하며 칸 전투기의 개발 완성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불과 2달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48대 전투기 도입 계약이 체결되면서 칸 전투기는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수출 계약을 따내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속도전은 보라매와 칸의 수출 경쟁 구도에 중대한 변수를 던졌다. 터키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KF-21보다 먼저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인도네시아는 이를 통해 한국과의 협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외신들은 정치적 쇼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며 실제 자금 집행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이번 칸 전투기 대규모 구매 계약을 체결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확보하려는 군사적 필요에만 있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첨단 전력을 강화하고 국방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과의 KF-21 보라매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에 참여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분담금 납부 지연과 기술 이전 조건 문제로 한국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보라매 양산 시점이 다가오자 인도네시아는 터키와의 칸 계약을 카드로 활용해 한국 측에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과 48대라는 대량 구매 규모는 한국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우리에겐 대안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외교 군사적 시그널인 셈이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이 계약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이미 프랑스 라팔 전투기 도입 계약에서도 대규모 차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칸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1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이 계약은 당장 전력화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허세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터키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보라매 사업에서 기술 이전 폭을 넓히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터키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나 부품 일부를 비교 검토하면서 한국 측이 제시하는 조건보다 더 좋은 협상안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쌓는 것이다. 이는 곧 보라매 프로젝트 내부에서도 일정한 긴장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네시아가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면서도 보라매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칸 전투기 계약이 플랜 B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를 대비해 터키라는 대안을 확보하되 실제로는 보라매를 도입해 전력화하려는 기조를 유지하는 이중 전략이다. 이처럼 이번 칸 계약은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라 외교, 경제, 군사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다층적인 협상 도구라 할 수 있다. 칸 전투기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적 완성도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터키 항공우주산업 TAI는 강초 3년 안에 모든 개발 단계를 마치겠다고 발표하며 국제 방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계획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시제기 1호 피제로는 외형만 갖춘 채
제한적인 비행시험만 2차례 진행했고 핵심 항전 장비나 무장 시스템은 아직 완전하게 통합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이 호기 P1 제작 일정마저 연기되면서 원래 올해 말로 계획됐던 초도 비행이 내년 중반으로 밀린 상황이다. 문제는 엔진이다. 터키는 원래 칸 전투기에 장착할 예정이던 미국산 F110급 엔진 공급이 F-35 사업 퇴출 이후 사실상 막혔다. 이에 따라 1호기는 F-16에서 떼어낸 엔진을 억지로 장착했는데 동체 후미부와 엔진 연결부에서 설계 불일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했다. 이는 공기역학적 결함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체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불안전한 상태로 완성된 시제기는 결국 정치적 이벤트에 동원되었을 뿐 실질적인 개발 진척은 거의 없었다. 터키 측은 이러한 기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럽에서 타이푼 전투기용 엔진을 도입하려 했지만 칸 기체와의 호환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결국 칸 전투기에 최적화된 대형 엔진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투기용 신형 엔진 개발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말은 곧 설령 인도네시아가 칸 도입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실제 전력 배치까지는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반면 한국의 KF-21 보람에는 이미 8대의 시제기를 완성해 그중 6대가 활발히 비행시험을 진행 중이다. 무장, 투하, 초음속 비행, 고기동 시험 등 다양한 테스트를 소화하며 3년 만에 300회 이상의 비행시험을 마쳤다. 이 속도라면 내년 하반기 양산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보람에는 완성도와 일정 모두에서 칸보다 한참 앞서 있다. 칸의 기술적 불안전성은 단순히 일정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실제 구매 의사에도 직결된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성능이 보장되지 않으면 도입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아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칸 전투기가 설계 단계에서 제시한 성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도네시아는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터키가 반드시 완성도를 입증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칸 사업은 개발비 조달에도 불확실성이 크다. 터키 정부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국방 예산이 압박받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안정적인 연구개발이 이어질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다. 정치적 쇼와 실질적 전력화를 동시에 노린 칸 전투기 프로젝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성과 한계라는 두 단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칸 전투기 계약 소식은 곧바로 한국의 KF-21 보람의 사업에도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표면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양국 간의 방산협상 구도에서 이번 계약이 갖는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다. 특히 보라매가 내년 하반기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각한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명백한 신호다. 보라매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는 초기부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지만 개발비 분담금 미납 문제와 기술 이전 조건에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한국은 정해진 절차와 원칙을 고수하려 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종종 지분과 이익 배분 문제에서 추가 요구를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칸 계약은 한국 측에 우리가 떠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그러나 보라매는 압박을 가하는 전투기 한 기종의 개발이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상징하는 프로젝트다. 이미 다수의 시제기가 각종 비행무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해외 잠재 구매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계약 파트너 한 나라의 변덕에 흔들릴 수 없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모두 인도네시아가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조건을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파트너를 교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이번 행보는 보라매의 수출 전략에도 역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 다른 국가들이 만약 인도네시아가 이탈한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서 협상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보라매의 기술력과 개발 속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장기적으로 자국 공군의 주력기로 채택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라매는 이미 국제시장에서 기술 신뢰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칸과 다르다. 칸 전투기는 아직 개발 일정조차 지키지 못하며 시제기 완성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보라매는 단계별 목표를 차근차근 달성하며 완성도를 입증하고 있다. 이는 해외 구매국들의 실물과 성능이 존재하는 전투기라는 강력한 신뢰 포인트로 작용한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보라매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한국이 동남아 시장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보라매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다. 동남아시아 전투기 시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인도네시아가 터키의 칸 전투기 계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한 가운데 주변국들은 이를 예의주시하며 자국의 차세대 전력 확보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과 같은 국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양국 간 계약이 아니라 영내 군사력 균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KF-21 보람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보람에 개발 현황과 시험 비행 데이터를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말레이시아는 전력 현대화를 위해 노후 기종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라매가 가격 경쟁력과 기술 수준 모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칸에 투자한다고 해서 말레이시아가 같은 길을 걸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이는 보람의 도입 협상을 서두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필리핀 역시 장거리 해양 방어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 시급하다. KF-21은 필리핀이 필요로 하는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과 미국,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 구조 속에서 안정적인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칸 전투기는 아직 기술 검증 단계조차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리핀 입장에서는 도입 리스크가 너무 크다. 태국은 최근 국방 예산을 확대하며 신형 전투기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KF-21과 F-16V 그리고 일부 유럽 기종이 경쟁 중인데 보람의 강점은 기술 이전과 생산 협력 가능성이다. 한국은 이미 태국에 KF-21 부품 생산 협력안을 제시하며 단순 구매를 넘어선 장기 파트너십 모델을 제안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칸 계약은 역설적으로 KF-21 동남아 각국의 성능이 검증된 기체화 개발 불확실성이 큰 기체를 비교하며 더욱 신중해지고 있고 이른 완성도 높은 보람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또한 동남아시아는 단순한 무기 구매 시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군사경제 협력의 무대다. 한국이 KF-21을 통해 부품 생산, 정비 훈련, 기술 이전 패키지를 제공한다면 이는 해당 국가들의 방산 자립과 산업 성장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람에는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앞으로의 전개는 몇 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도네시아가 칸 전투기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인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엔진 개발, 기체 성능 검증, 무장 통합 등 필수 과정이 아직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 사이 KF-21 보람에는 이미 양산에 돌입해 실전 배치가 완료되고 동남아시아 각국의 하늘을 누빌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비싼 값에 늦은 전력을 손에 넣게 될 수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가 일정 시점에서 칸 계약을 축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다. 정치, 경제적 환경 변화 또는 칸 개발 지연이 누적되면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거나 일부만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보람의 사업의 파트너십을 다시 조정하고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태국과 같은 새로운 구매국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칸 계약이 사실상 전략적 허세로만 남는 경우다. 인도네시아가 계약 체결을 협상 카드로만 활용하고 실제 자금 집행 없이 시간을 끌며 KF-21 개발 양산 과정에서 더 많은 기술 이전과 유리한 가격을 받아내려는 전략이다. 이 경우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지나친 양보는 다른 구매국에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간과 실행력이다. KF-21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와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신뢰를 주고 있으며 개발 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칸 전투기를 앞서가고 있다. 반면 칸은 정치적 이벤트와 홍보 영상으로 주목을 끌고 있지만 실질적인 전력화까지는 여전히 긴 여정이 남아있다. 동남아시아의 하늘을 누가 선점하느냐는 단순히 전투기 판매 경쟁을 넘어 장기적인 군사외교 구도를 바꾸는 문제다. 인도네시아의 선택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완성도 있는 기술과 검증된 성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춘 쪽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그 조건에 가장 근접한 이름은 KF-21 보람